이야기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불에 휩싸인 나라를 배경으로 제국 공주 미아티르문이 감옥으로 끌려가며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3년이 지나고 미아는 여전히 감옥에 있으며 오직 일기장만 있습니다. 2명의 병사가 그녀에게 썩은 노란 달걀 토마토가 담긴 상한 음식을 가져다주고 그녀가 싫어하는 것을 강제로 먹이려 합니다. 병사는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식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아가 처형될 예정임을 알게 되고 그녀가 단두대로 걸어가자 시민들은 그녀의 처형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단두대가 떨어지며 그녀의 일기장에 피가 튀고 그러나 시간이 갑자기 되감기 시작하고 그녀는 12세였던 과거로 돌아온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일어난 일들이 모두 꿈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신 옆에 모든 기록이 담긴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꿈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식사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방장이 그녀를 확인하러 오고 그녀는 그가 2해 후에 자신이 야채를 제공했기 때문에 해고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가 음식을 서빙하자 미아는 자신의 감방에서 먹었던 음식이 생각났다. 주방장이 스튜에 왜 채소를 넣었는지 설명하는 동안 그녀는 음식을 맛본다. 그녀는 맛에 놀라며 이 요리가 노란 달빛 토마토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감옥에서 먹었던 썩은 음식이 생각나며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린다. 주방장은 자신이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며 당황하지만 미아는 그에게 식사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하고 이기적인 공주로부터 감사를 듣고 모두가 충격에 빠진다. 그는 자신이 칭찬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며 스튜가 맛있는 이유는 토마토를 3일 동안 끓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또한 왕실이 건강해야 한다고 말하며 한 끼 식사가 평균 가정의 한 달 예산과 같다고 언급한다. 미아는 갑자기 왕실 가족의 식사 비용을 아느냐고 묻는 또 다른 사람이 생각나지만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대신 달콤한 것을 먹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달콤한 것을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하인 중 한 명이 그녀에게 케이크를 가져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녀는 케이크에 신이 나 있지만 하인이 테이블에 다다르기 직전에 넘어져 케이크에 떨어집니다. 하인들은 미아가 차분하게 하인 소녀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케이크는 대체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마지막 케이크였다는 소식을 듣고 화를 냅니다. 그녀는 하인 소녀에게 올려다 보라고 하고 소녀가 울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녀는 이름이 안나인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왔던 소녀를 기억합니다. 모두가 그녀를 떠나갔을 때 안나가 그녀 곁에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그녀는 처형 전에 안나에게 감사하고 그녀의 헌신에 보답할 수 없음을 사과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안나가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포옹하고 그로 인해 그녀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미아는 안나에게 이번에는 안나의 충성심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며 시녀 자리를 주겠다고 말한다. 다른 하인들은 안나가 서투르다고 반대하지만 미아는 자신의 시녀를 모욕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미아는 방으로 돌아가 일기를 읽고 마침내 일기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게 된 후 8년 후에 죽을 운명임을 깨닫는다. 미아는 안나에게 금화를 건네주며 과자를 사오라고 부탁하지만 안나는 금화가 자신의 2달치 봉급과 맞먹는 큰돈이라고 설명한다. 미아는 남은 돈으로 안나 가족에게 쓸 것을 사라고 말하고 도서관으로 가기 전에 안나에게 너무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자신의 기억을 되새기며 일기를 읽는다. 몇 년 안에 티어문 제국의 재정이 고갈되고 기근이 퍼지며 인근 국가들의 지원을 받은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미아는 정치와 경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에 절망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자신의 죽음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선언한다. 미아는 재정을 담당하는 금월부를 방문하여 자신에게 충성을 다한 안나와 같은 사람을 찾으려 하지만 안나는 오해하여 미아가 자신에게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한다. 미아는 그 남자의 외모와 그가 제국의 재정을 회복하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를 기억할 수 있다. 그녀는 제국의 악화된 재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엿듣고 자신이 찾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지만 과거 생에서 그에게 제국에 대한 헌신을 칭찬하러 갔을 때 그녀를 강의했던 기억이 떠올라 짜증이 난다. 대화 중인 사람은 그를 다른 지방으로 보내겠다고 위협하며 그의 이름이 루드비히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미아는 개입하여 오직 루드비히만이 제국의 재정을 바로잡고 그녀를 처형당하는 것에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녀는 그를 끌고 가는데 그는 그녀에게 일을 다시 하게 해달라고 애원하지만 결국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로 결정한다. 그녀는 제국의 재정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묻고 그의 관심을 끌게 되며 그는 그녀에게 왕실 식사에 얼마나 많은 돈이 쓰이는지 아는지 묻는다. 하지만 루드비히는 그녀의 대답에 감명을 받으며
그녀가 과거 생에서 그가 한 말을 반복하는 것을 본다. 그는 그녀의 지혜를 칭찬하고 그녀는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는 과거에 그녀를 칭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하지만 그녀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안나는 창가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루드비히가 무릎을 꿇고 미아를 칭찬하자 로맨틱한 제스처로 오해한다. 루드비히는 미아가 총명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며 그녀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마지막 방문을 떠올리며 그녀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일기를 읽다가 갑자기 글자가 사라지고 바뀐다. 루드비히가 제국을 구했는지 확인하려고 넘겨보다 여전히 자신이 처형당하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는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무엇을 더 고칠 수 있는지 새로운 글을 읽어보기로 한다. 빈민가에서 전염병이 발생하고 소수민족의 봉기와 국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몰라 루드비히를 찾아가려 하지만 안나는 그를 만날 거라면 예쁘게 차려입어야 한다며 그녀를 꾸며준다. 미아는 미래의 전염병 발생을 막기 위해 모두를 유문지구로 데려가고 모두가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그녀는 루드비히가 더 잘 조언해줄 수 있도록 여행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 냄새에 역겨워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자신의 감방 냄새에 비하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수척한 아이를 발견하고 안나에게 그 아이에게 그들의 음식을 주라고 말합니다. 루드비히는 그 아이 같은 사람은 언제든지 병에 걸릴 수 있다고 말하며 만약 전염병이 발생하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가까운 교회로 데려가기로 결정합니다. 루드비히는 전염병이 발생하면 자신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미아가 그것을 깨달은 것에 놀랍니다. 교회에서 루드비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렇게 하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아는 그 지역에 병원을 짓기로 결정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 자신의 머리핀을 기부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도난당할 것이므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루드비히는 그녀가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머리핀을 이용하여 귀족들에게 병원 건설을 위한 기부를 설득합니다. 그는 20일 만에 필요한 돈을 모았고 건설이 시작됩니다. 안나가 미아에게 냉동 디저트를 가져다주고 병원에 대한 도움 덕분에 사람들이 그녀를 대중의 여신이라고 칭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아는 안나와 디저트를 나누고 싶다고 제안하지만 여동생 에리스가 이 디저트를 얼마나 먹고 싶어 할지를 생각하며 슬퍼합니다. 그래서 미아는 집에 가자고 제안하고 그곳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에리스를 만나게 되며 제대로 차려입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아에게 사과하지만 미아는 디저트에 너무 집중해 그걸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에리스는 미아에게 자신이 쓰고 있는 이야기, 가난한 왕자와 황금용을 보여주고 미아는 과거에 안나가 이 이야기를 해주곤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야기가 끝나는 것을 듣지 못했는데 안나가 저자가 완결하기 전에 죽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미아는 에리스를 작가로 고용하기로 결심하지만 에리스는 언니 때문에 고용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아는 그녀의 재능 때문에 선택했다고 안심시킵니다. 에리스는 미아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야기에서 많은 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궁금해하고 미아는 자신이 이야기에서 즐겼던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아직 쓰지 않은 부분을 실수로 언급합니다. 안나는 미아처럼 현명한 사람은 이야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아는 즉시 동의하며 에리스에게 작가가 될 것을 설득합니다. 봄이 오고 미아가 생노엘 아카데미를 떠날 준비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아카데미가 젊은 엘리트들을 위한 학교이며 성스러운 베루가주에 위치하고 중앙교회의 본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카데미 근처에서 몇몇 소녀들이 하녀와 부딪히고 미아는 자신의 처형을 주도한 시온 성클랜드와 티아나 로돌핀에게서 멀리할 계획을 세웁니다. 시온은 성클랜드의 첫 번째 왕자로 숙련된 검객이며 정의를 굳게 믿는 인물이고 티아나는 제국 외곽의 하급 귀족 가문 출신입니다. 그녀는 과거 생에서 미아에게 심하게 괴롭힘을 당했고 이는 시온과 함께 혁명군을 결성하게 되었으며 궁극적으로 미아의 참수로 이어졌습니다. 안나는 미아에게 소녀들이 티아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아는 이를 무시하려 하지만 안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해서 개입하게 됩니다. 소녀들은 그녀가 자기소개를 하자 충격에 빠지고 시온은 옆에서 상황을 지켜봅니다. 그녀는 소녀들에게 질문을 하고 소녀들은 티아나를 외국 귀족이라고 정당화하려 하자 미아는 모든 제국의 국민이 자신의 눈에 평등하게 대우받는다고 말하며 소녀들을 쫓아버립니다. 티아나가 처음으로 제국의 피지배자로 대우받고 울기 시작하며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항상 외부인으로 대우받았음을 알게 되고 그녀가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야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미아가 손수건을 건네주지만 곧 도망칩니다. 시온은 자신의 수행원 키스와 함께 미아의 명성을 제국의 지혜로 논의하며 그녀가 왕족에 어울리는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미아가 원치 않던 두 사람에게 무심코 인상을 남겼음을 알게 됩니다. 미아는 안나에게 등을 닦아달라고 하고 감옥에 있을 때 주 1회 찬물 한 통만 받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이전 생에서 자신을 지켜준 안나에게 보답하고 싶어 같은 방식으로 대우하겠다고 고집합니다. 그들이 마무리할 때 그들은 주국의 통치자인 벨루가 공작의 딸 라피나 벨루가를 만납니다. 미아는 라피나의 힘에 끌렸던 기억을 떠올리지만 여러 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친구가 되지 못했던 것이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라피나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우며 라피나는 그녀를 물속으로 초대합니다. 그녀는 멀리 앉아있는 안나도 초대하지만 미아는 안나를 가까이 오도록 하려 하고 라피나는 그들이 가까운 사이인지 물으며 미아는 그들이 친구라고 말하고 안나는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라피나는 미아에게 다가오는 환영 파티를 상기시킨다. 미아는 이전 생에서 시온이 자신의 댄스 파트너 대신 티아나를 선택했던 일을 잊고 싶어 했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겠다고 결심하고 자리를 피한다. 그녀는 파티를 이용해 좋은 인맥을 만들 계획이며 안나에게 이상적인 파트너를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한다. 이후 그녀는 렘노 왕국의 두 번째 왕자 아벨 렘노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녀는 렘노가 가라앉은 땅의 반대편에 위치해 있어 혁명이 발생할 경우 자신을 핀셋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아는 그 앞을 지나가며 손수건을 떨어뜨리고 그가 주워주길 바라며 대화를 시작할 기회를 노린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여자와 작업을 걸며 미아는 그가 예전에는 큰 바람둥이였다는 것을 떠올린다. 미아는 시온이 자신의 손수건을 주워드는 것을 보고 숨고 그가 그것이 그녀의 것임을 알아차리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시온이 다가와 그녀가 같은 손수건을 받았다고 말하며 그것이 미아의 것이라고 알려준다. 미아는 도망치려 하지만 티아나가 그녀를 발견하고 그녀는 손수건을 우연히 떨어뜨린 것처럼 가장한다. 시온은 자신을 소개하고 그녀의 댄스 파트너가 될 기회를 제안한다. 미아는 그와 엮이고 싶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을 겁주지 않기 위해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온은 갑자기 아벨이 형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정신이 팔린다. 미아는 자리를 피하고 그들을 따라가고 형이 아벨을 때리고 그를 깎아내리는 모습을 본다. 형은 아벨 같은 패배자는 결코 괜찮은 여자를 만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미아가 개입하자 아벨의 형은 그녀를 겁주려고 하지만 그녀는 그런 것들이 우스워 보인다. 왜냐하면 그녀는 훨씬 더 심한 일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이 아벨의 댄스 파트너라고 말한 후 형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자신이 괜찮은 여자는 아닐지도 모른다고 덧붙인다. 시온이 도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미아는 그가 제안하는 댄스를 거절하며 아벨과 함께 가겠다고 말한다. 아벨은 미아를 따라가서 자신이 그녀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며 대신 시온과 가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위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벨은 자신이 형에게도 시온에게도 맞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녀는 노력으로 어떤 재능도 능가할 수 있다고 그를 격려한다. 아벨은 파티에서 미아를 기다리고 우리는 그녀가 방에서 몸을 말리고 있는 모습을 본다. 그녀가 아카데미 구역으로 가는 길에 있었고 말을 쓰다듬으려다 재채기를 해버려서 드레스가 망가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나는 파티를 위해 드레스를 단순하게 입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그녀가 화려한 흰색 드레스를 입고 도착하는 장면이 보이고 모두가 경탄하며 그녀를 달의 여신처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에이벨을 찾기 전까지 긴장하고 있지만 에이벨이 그녀를 칭찬하면서 기분이 회복됩니다. 미아와 에이벨이 춤을 추기 시작하지만 구경꾼들은 그들의 춤에 감명받지 못합니다. 미아는 사교 댄스에 특별한 재능이 있으며 에이벨의 실수를 커버하며 그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에이벨은 그녀를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에 무능하다고 느낍니다. 안나는 미아가 준 돈을 들고 거리를 걷습니다. 그녀는 티아나의 하인 레오라와 충돌하고 티아나가 납치당했다고 도와달라고 애원합니다. 파티에서 에이벨은 미아를 시온에게 데려가 춤을 추자고 요청하고 음료를 가져오는 동안 그녀에게 강제로 춤을 추게 합니다. 안나는 레오라를 따라 북쪽 탑으로 가고 그곳에 티아나가 갇혀 있으며 그들을 보고 키스가 따라옵니다. 미아는 시온과 함께 춤을 추기 시작하며 그를 망신주려 하지만 그의 춤 실력에 놀라고 그들의 공연은 관객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귀족들은 이 공연이 시온의 실력 덕분이라고 하려 하지만 라피나가 그들을 고쳐 말하며 훌륭한 춤은 두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키스는 두 소녀를 도와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그들의 길을 막고 있는 두 경비원을 쓰러뜨리고 그들은 티아나를 찾아냅니다. 티아나는 그녀의 드레스가 도난당했다고 설명하며 찢어진 드레스를 보여주고 드레스를 되찾고 싶으면 북쪽 탑으로 오라는 쪽지를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키스는 경비원 중 한 명에게서 발견한 찢어진 달 무늬가 있는 손수건을 드러내고 제국 귀족들이 납치 사건의 배후라고 추측합니다. 티아나는 그녀가 파티에 참석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며 귀족에게 수치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다른 드레스를 살 돈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나는 미아에게서 돈을 꺼내주며 드레스를 사라고 말합니다. 키스는 안나에게 미아의 하녀로 일하면서 티아나를 도와준 것에 대해 질문하며 미아가 사건에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하지만 안나는 그를 비웃고 티아나도 미아는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미아는 춤을 마치고 혼자 앉아있는 아벨을 발견하고 시온이 다른 춤을 요청하지만 그녀는 거절하며 그곳에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다고 말한다. 티아나가 파티에 도착하여 키스로부터 온 편지를 전하고 시온은 사건에 대해 알게 된다. 시온은 미아가 춤을 추는 동안 티아나를 보았고 그녀를 돌봐달라고 부탁했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한다. 아벨은 미아에게 음료를 제공하고 그녀는 또래가 자신을 공주가 아니라 소녀처럼 대하는 것에 감명을 받는다. 그래서 그가 시온처럼 잘 춤추고 싶다고 표현하자 그녀는 그에게 레슨을 해주겠다고 제안한다. 이후 미아는 납치 사건에 대해 알게 되어 충격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화를 낼까 두려워 뭔가 행동하기로 결심한다. 사건의 배후에 있는 귀족들은 참석이 취소된 후 미아에게 불만을 토로하며 하급 귀족을 가두는 것은 큰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들의 도덕적 가치관은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녀는 아카데미를 지배하고 있는 루피나가 이런 사건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의 불만을 그녀에게로 돌린다. 우리는 부유한 상인의 딸이자 귀족 지위를 부여받은 클로에 포크로드를 만난다. 그녀는 마지막 책을 다 읽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미아가 그녀에게 다가가 책을 좋아하는지 물으며 친구가 되어달라고 요청한다. 클로에는 미아가 혼자 있는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미아는 그녀가 책을 좋아해서 독서 친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에리스의 이야기를 해주고 클로이는 비슷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독서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며 미아는 다른 모임들을 생각하게 된다. 미아가 승마 클럽에 와서 승마를 배우는 모습이 보이는데 혁명이 일어나면 재빨리 도망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키스는 시온에게 누군가 점심을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했는지 묻고 시온은 자신이 제안을 모두 거절했다고 말한다. 키스는 시온의 결정을 동의하며 만약 시온이 특정한 사람에게서 점심을 받았다면 부정적인 정치적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아처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제공한다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티아나는 키스에게 그들이 그룹으로 점심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하고 키스는 부정적인 결과가 없을 계획을 세운 미아에게 감명을 받는다. 미아는 아벨에게 자신이 시온과 함께 점심을 만들 것이라고 말하고 아벨은 그녀의 요리를 맛보게 되어 기대가 된다. 그들은 함께 걷는 것을 즐길 수 있는 해변에 도착하고 아벨은 그녀의 요리를 혼자만 먹지 못하는 것에 실망감을 표현한다. 그는 그녀가 앉을 수 있도록 자신의 재킷을 깔고 스윙 연습을 하며 미아는 그가 얼마나 열심히 훈련하는지에 감명을 받는다. 그는 그녀에게 시온과 점심을 나누는 것에 대해 기분이 더 나아졌다고 말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가 미아의 점심 덕분에만 시온을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며 미아는 그의 점심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높은지 깨닫는다. 키스는 불안한 기분을 느끼고 미아를 방문하지만 거대한 말 모양의 빵을 보고 충격을 받으며 여자아이들에게 빵을 더 작게 만들라고 조언합니다. 티아나는 그가 자른 채소를 보여주고 그는 잘게 썬 양배추의 어처구니없는 양에 혼란스러워합니다. 레오라와 클로이가 나타나자 그의 걱정은 커지고 공주에 대한 걱정이 생겨 그들이 샌드위치를 만들도록 지시합니다. 티아나는 그의 말대로 하지만 빵을 굽는 임무를 맡은 미아는 모두 말 모양으로 만듭니다. 키스는 스스로를 억누르고 그냥 말빵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토너먼트에서 안나가 미아와 클로이에게 한 노점에서 음식을 가져오지만 미아는 실수로 그 위에 있는 고추를 먹습니다. 아벨이 그녀에게 물을 가져다주고 그의 형이 동행하는데 그는 아벨과 첫 경기를 치를 것이라고 알려주며 아벨이 분명히 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미아가 아벨을 선택했기 때문에 미아를 아이 취급하며 좋은 취향이 없다고 비웃지만 아벨은 그에게 맞섭니다. 미아는 아벨이 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형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아벨을 위로함으로써 아벨과의 관계를 깊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벨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회상하며 대신 그가 이기도록 격려한다. 첫 번째 경기가 시작되고 아벨은 형의 공격을 간신히 막지만
형이 미아에게 상처를 줄 것이라고 하자 화가 난다. 아벨은 레므노소드 기술의 첫 번째 자세를 사용하여 형을 가격하고 그를 쓰러뜨려 자신을 포함한 모두를 놀라게 한다. 미아는 그가 이긴 것에 축하하며 나중에 점심을 먹는 모습이 보이고 미아는 그가 전투에서 시온을 굴욕감을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시온이 갑자기 합류하여 그룹 점심을 하기로 한 계획을 상기시킨다. 아벨은 샌드위치의 모양에 놀라며 맛을 칭찬하고 미아는 기뻐한다. 시온이 마침내 아벨의 공격을 받아치지만 아벨은 피해냅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돌진하지만 심판이 개입하여 비 때문에 토너먼트를 중단시킨다. 그래서 그들은 미래에 다시 대결하겠다고 약속한다. 미아는 아벨에게 다가가 비가 아니었더라면 그가 이겼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비를 저주하기 시작하고 불행한 사람이 그런 것을 바랐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의 이전 삶을 보면 시온이 그녀를 거절한 후 비를 바랐던 것은 그녀였다. 미아는 학기 말 방학을 위해 제국으로 가고 가는 길에 자신의 일기를 읽는다. 일기에는 마지막 식사가 노란 달 토마토 스튜로 바뀌었다고 적혀 있어 그녀는 식량 부족과 고립된 부족과의 갈등으로 인해 여전히 처형될 것임을 깨닫는다. 그녀는 루트비히를 방문하여 왕실 비축에 부담을 주지 않고 가능한 식량 부족을 완화할 방법에 대해 논의하며 친구 할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낸다. 그녀는 상인으로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클로에의 아버지인 마르코 포크로드를 소환하고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는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그녀가 밀가루를 수입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가격 변동이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자 충격을 받는다. 그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지만 그녀가 고정 가격으로 일정량을 항상 구매하겠다고 언급하자 그의 제안을 고려하고 루트비히가 계약의 세부 사항을 알려줍니다. 미아는 낮은 가격에 대해 불안해하지만 루트비히의 판단을 신뢰하기로 결정하고 마르코는 이 거래가 그에게 큰 이익을 보장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기근 동안 그들을 수용해야 하며 정상 시기에는 높은 가격으로 밀을 수입하는 대가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미아는 뉴문시티를 방문하는데 그녀의 지난 방문 이후 분위기가 더욱 쾌활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아팠던 이 어린 소년을 만나는데 이제 건강해져서 그녀에게 고향의 나무로 만든 유니콘 머리핀을 줍니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하고 머리핀을 착용하자 그는 너무 당황하여 도망쳐버리고 한 사제가 그녀에게 그것이 조용한 숲에 사는 작은 부족 출신의 고인이 된 그의 어머니의 기념품이라고 말합니다. 미아는 이 부족이 루루족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녀의 일기에는 그들이 후에 제국과 갈등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적혀 있으며 그녀는 그들과 대처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제국의 귀족인 버먼이 그의 동료들에 의해 조종당의 아울랜드의 로돌핀 백작과 경쟁하기 위해 조용한 숲을 개발하여 자신의 영토를 확장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루루족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하고 그가 뇌물로 매수한 경비원들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그의 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하자 그는 미아와의 만남을 주선합니다. 미아는 법정에 들어가려 준비하고 아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빗어주며 아벨이 준 샴푸를 사용한 이후로 머리카락이 얼마나 윤기나게 변했는지 칭찬하지만 그 샴푸가 말 샴푸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버먼은 미아의 머리카락을 칭찬하며 말의 윤기나는 광택과 비교하며 그녀의 자존감을 높이려 하고 숲 개발에 대한 승인을 얻으려 한다. 하지만 미아는 그를 방해하고 즉시 숲을 방문하고 싶다고 표현한다. 숲으로 가는 길에 루트비히는 버먼의 땅 개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것이 그녀를 두려움으로 가득 채우고 그녀의 처형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알고 즉시 그의 계획을 무산시키기로 결심한다. 숲기지에서 지휘관은 버먼의 이기적인 요구에 대해 논의하며 그의 부하들을 숲에서 싸우게 할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는 밖으로 나가 버먼의 계획의 일환으로 자신을 방문한 제국의 공주를 발견한다. 미아는 지휘관을 보고 기절하게 되고 그가 디온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그녀가 제국이 망하고 그의 부하들이 죽는 것을 허락해 처형한 남자이다. 그녀는 나중에 깨어나 그가 자신을 소개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공황 상태에 빠져 그를 의심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파트너가 두렵다고 말한다. 루트비히는 디온을 설득해 미아가 숲을 방문하게 합니다. 그들은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아는 이를 피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디온은 이에 동의하고 결국 그녀는 그와 함께 가게 됩니다.
미아는 경비를 배치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지 궁금해하고 디오는 그것이 갈등의 가능성만 높인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곳에 있고 싶어 하지 않지만 적절한 이유 없이 철수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들이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 디오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부족이 그것을 무례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의 경고를 무시하고 나무의 뿌리에 걸려 넘어지며 일어난 일에 대해 나무를 탓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무를 차고 그로 인해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유니콘 핀을 떨어뜨리고 공격자가 그것을 주워서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지만 디오는 그녀가 자신을 듣지 않았다고 꾸짖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에게 베어만의 저택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야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요. 공격자들에게서 탈출한 후 그녀는 그들에게 그녀의 안전을 핑계로 전체 부대를 마을로 돌아가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저택에서 그녀는 베어만의 작전을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디온과 그의 부하들은 마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녀의 행동이 부대를 철수시키기 위한 핑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미아가 집으로 돌아오자 안나는 유니콘 머리핀이 없어진 것을 알아채고 그것이 자신의 처형을 재촉할 또 다른 계기가 될까 봐 당황하여 머리핀을 되찾을 계획을 세운다. 디오는 미아의 허세 덕분에 군대를 철수시킬 수 있었기에 그녀와 함께 머리핀을 찾으러 가기로 하지만 미아는 그와 단둘이 있는 것이 불편하다. 한편 루드비히는 미아의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 디온에게 자신의 장군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고 디온은 이에 동의한다. 숲속에서 디온은 미아가 머리핀을 핑계로 부족과 직접 협상했다며 거짓으로 그녀를 칭찬하고 미아는 그것이 자신의 계획이었던 것처럼 가장한다. 그들은 머리핀이 떨어진 곳에 도착하여 자신들이 감시당하고 있음을 알아채고 디오는 루루 부족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그들의 족장이 나타난다. 족장은 미아에게 머리핀을 어떻게 얻었는지 묻고 그녀의 대답에 따라 공격할 것을 위협한다. 디오는 미아를 지키려 하지만 미아는 그가 모든 상황을 자신이 계획한 대로 생각하며 주저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기쁘면서도 불안해한다. 미아가 상황을 수습하려 애쓰는 동안 레오라가 나타나 미아를 두둔하고 족장은 미아에게 머리핀이 자신의 아내에게서 받은 선물이었고 아내가 죽은 후 딸에게 물려주었다고 말한다. 미아는 그의 딸의 죽음을 알리고 자신이 그의 손자라고 추정되는 아이에게서 머리핀을 받았다고 말한다. 부족원들은 그녀를 믿지 않지만 추장은 그녀가 경호원 하나만 데리고 그들의 영역에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군인들에게 숲에서 철수하라고 명령합니다. 미아는 그가 손자와 재회할 수 있도록 제안하지만 그녀는 어떤 갈등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추장은 그녀가 그의 딸에게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녀의 제안에 깊이 감동합니다. 디오는 그녀의 상견지명에 감명을 받습니다. 다음 날 미아는 그녀의 사랑스러운 아버지에게 호출됩니다. 아버지는 범원으로부터 그녀의 최근 활동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녀는 기회를 잡아 숲이 자신의 영토의 일부가 되도록 요청합니다. 그래서 황제는 범원에게 숲 근처에 미아를 위한 공주마을과 성을 짓도록 명령합니다. 이는 루트비히의 마음에 잠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지만 범원에게 원한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범원은 기꺼이 동의합니다. 루트비히는 귀족들이 명예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깨닫고 공주의 영토를 관리할 기회가 그들에게는 토지 분쟁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티아나로부터 편지가 도착하여 그녀의 형실일에 대한 후원을 요청합니다. 그는 해외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그녀는 그를 과거의 기근 동안 공주 루피나의 보호 아래 새로운 밀품종을 개발한 천재로 인식하고 그를 해외로 보내는 대신 제국에 남겨야 한다고 깨닫습니다. 우리는 로돌빈 백작이 미아의 최근 업적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모습을 보며 티아나도 그녀를 칭찬합니다. 이는 시릴이 그녀에 대해 궁금해하게 만듭니다. 미아가 도착하자 시릴이 식물에 물을 주는 것을 보고 그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기회를 포착합니다. 그녀는 로돌빈 가족을 만나 자신이 공주마을에 세울 새로운 학교에 시릴을 보내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생노엘 학원의 경쟁 학교가 될 것이며 제국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그녀의 계획의 일환입니다. 또한 기근에 대비하여 백성들에게 밀을 배급하기 위해 로돌빈에게 밀을 비축해달라고 부탁하며 자신의 이름을 써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로돌빈은 그녀의 친절함에 감동합니다. 그는 이전에 무료로 밀을 배급하려 했던 시도가 다른 귀족들에 의해 제국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되었고 그녀의 이름을 사용하면 아무런 저항 없이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미아는 그의 긍정적인 반응에 당황하여
자신이 세우는 학교는 대귀족들이 후원하는 학교들처럼 사치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평민부터 이웃 루루 지역 사람들까지 폭넓게 학생들을 받아들일 계획을 설명하며 그의 아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넌지시 알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사려 깊음에 감동하고 시릴 또한 그녀에게 영감을 받습니다. 미아는 이것을 승리로 여깁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미아는 일기를 확인하지만 미래의 처형을 성공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일기는 그녀의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녀가 축하하고 있는 동안 티어문 제국을 망치려는 한 무리의 남성들이 그들의 계획을 재평가하고 다른 목표를 정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미아는 성 노엘로 돌아가고 그녀는 클로이를 만나 마르코가 그녀를 제국의 지혜라고 부르고 있다고 밝힌다. 라피나가 그들을 맞이하고 차를 초대하며 미아의 평민을 위한 새로운 학교 건립 계획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는 미아의 결정을 대담하다고 생각하지만 미아는 재능은 혈통과 무관하다고 설명하며 자신의 진정한 의도를 숨기려 하고 라피나는 그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는다. 안나가 방에 버럭 들어와 미아에게 렘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명 소식을 전하고 시온, 키스, 티아나가 그녀를 따라 들어온다. 키스는 렘노에서 인기 있는 봉기가 일어나고 있으며 혁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가 선클랜의 정보기관인 윈드레이븐스에서 받은 편지를 읽어주며 반란의 징후가 있다고 제안하므로 군사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전한다. 키스는 렘노의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하며 그들은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세금을 추가로 인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도너반이라는 백작이 국민의 불만을 대변하기 위해 반대했지만 그가 상황을 중재하려 할 때 왕국에서 무언가 일이 벌어졌다. 미아는 아벨에 대해 생각하며 황폐해진 기분을 느끼고 갈등을 피하고 싶어하지만 그를 구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어쩔 수 없다. 클로이는 아버지의 카라반을 은신처로 사용하여 국가에 들어가자고 제안하고 모두 미아와 함께하기로 동의한다. 그래서 그들은 계획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클로이를 따라가고 미아는 안나에게 남아 직무에 집중하라고 권한다. 안나는 함께할 수 없어서 속상하지만 라피나가 그녀가 미아의 신뢰받는 사람이며 그녀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울 수 있다고 상기시켜주자 그녀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일을 하러 떠난다. 그룹은 레무노로 향하면서 미아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을지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녀가 덜컹거리는 마차 탑승 때문에 아픈 것뿐임을 알게 된다. 시온은 곧 국경을 넘을 것이라고 알리지만 그들은 강도에게 공격받는다. 그룹은 미아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과 싸우지만 미아는 결국 마차에서 떨어진다. 시온은 그녀를 따라 뛰어내리고 그들은 강으로 떨어진다. 미아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시온이 입으로 호흡을 통해 그녀를 소생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손가락으로 그녀의 입을 열어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미아는 그가 자신을 구해준 것에 감사하지만 그는 그들의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들이 렘노 북쪽에 있고 아벨에 도달하기 위해 산을 넘어야 한다고 전한다. 그들은 몸을 말리기 위해 모닥불을 피우고 미아는 그가 자신의 민족을 억압하는데 관여했다면 아벨을 정죄할 것이냐고 묻고 자신의 과거 생을 회상한다. 시온은 그에게 칼을 겨누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미아는 그가 과거 생에서 그녀를 단두대에 바로 보내는 대신 멈추도록 생각하지 않은 것에 분노하며 그의 의견을 의문시킨다. 시온은 미아가 아벨이 악해지기 전에 혁명을 멈추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좋은 선택으로 본다. 렘노로 가는 긴 길을 걷는 시온은 그들의 공격자가 강도가 아니라 훈련된 암살자였다고 생각하며 그들이 어떤 마차에 탔는지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느낀다. 그는 정보 유출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속도를 높이고 미아는 배고프다고 불평하자 그녀는 버섯을 가져가려고 하지만 지나가는 사냥꾼이 그것이 독성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들에게 누군지 묻고 미아는 거의 그들을 드러낼 뻔하다가 시온이 그녀를 멈추고 그들이 신분을 숨겨야 한다고 상기시킨다. 사냥꾼의 신분을 묻자 무직이라는 인근 마을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시온은 산적의 공격으로 부모와 헤어진 상인의 아이들이라고 말하며 수도로 가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무직은 자기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라고 제안하며 마을 사람 중 수도로 가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약속하고 두 아이는 그를 따라 집으로 갑니다. 식사를 하던 중 시온은 무직에게 혁명과 마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묻지만 그는 사람들이 혁명을 걱정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미아는 기근이 3년 후인데 혁명 시기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맛있는 스튜에 정신이 팔립니다. 미아와 시온은 무직에게 감사를 표하고 수도로 향하지만
시온은 키스와 다른 이들을 걱정하며 다시 공격받으면 자신이 미아를 보호할 수 없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안나는 상황을 루드비히에게 보고하고 그는 미아를 위해 공주 근위병을 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디오는 그것이 침략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반대하지만 시온의 실력을 믿기에 미아를 걱정하지 않고 그를 검의 천재라고 부릅니다. 루드비히는 세금 인상으로 이렇게 격렬한 반발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누군가가 반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추측합니다. 디오는 이 문제를 무혈로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안나는 미아가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미아와 시온은 안내자로부터 카운트 도너반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렘노의 엘리트 부대인 아담인 보병을 배치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온은 이것이 상황을 악화시킬까 걱정하며 사상자가 발생했는지 궁금해하지만 그 남자는 부대가 아직 전투에 나서지 않았다고 말해줍니다. 우리는 그램을 보게 되는데 그는 윈드크로우의 일원으로서 렘노에서 공무원으로 위장하여 미아의 아벨에 대한 사랑 편지를 해독하려고 하며 반란에 대한 단서를 찾고 있지만 그는 오히려 좌절하게 됩니다. 그의 조수 모니카는 미아와 시온의 위치를 알려주고 미아의 편지를 너무 깊이 읽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램은 카운트 도너반을 투옥했다는 거짓 뉴스를 퍼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부대가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해 좌절감을 느끼며 모니카에게 거짓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녀가 그것을 읽고 나서 국가 내전이 촉발될까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램은 그녀를 깔보며 자신의 일을 하라고 합니다. 모니카는 짜증이 나서 떠나고 자신을 비난하는 오만한 귀족과 마주치게 되지만 아벨이 그녀를 지켜주고 귀족에게 하인을 존중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녀는 그가 이전보다 더 강해졌다고 언급하고 그는 미아에게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고 말하며 전투를 이끌기 위해 군대에 합류할 것이라고 밝힌다. 그의 진심에 감동한 모니카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잘못된 정보를 진짜 정보로 바꾼다. 미아와 시온이 렘나우에 도착하자 그들은 키스와 만나려고 하지만 시온이 마차를 위한 돈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미아는 이전 생에서의 만남을 통해 숨겨둔 돈을 드러낸다. 시온이 흥정하러 나가자 미아는 혁명가들에게 납치되고 두 소년이 그녀를 괴롭히려 할 때 깨어나지만 그녀를 구해주는 한 소녀가 나타나 그들을 꾸짖고 준비하라고 명령한다. 그 소녀는 미아에게 그녀가 누구인지 묻지만 미아가 대답하지 않자 신경 쓰지 않고 그녀의 손을 풀어주며 혁명을 멈출 수 있는지 오빠를 구해달라고 간청한다. 그녀는 혁명가들의 지하 은신처에서 미아를 몰래 빼내면서 자신의 오빠가 혁명의 지도자이며 미아를 위협으로 간주한 제엠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시온이 그들을 찾아오고 혁명의 진정한 목표가 도너번 백작의 석방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는 백작의 국민 내에서의 위치를 고려할 때 그것이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미아는 갑자기 과거 생에서 도너번이 사람들을 빈곤과 기아에서 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는 죽임을 당했고 그의 죽음에 대해 왕실이 비난받았던 것을 기억한다. 그녀는 이 이야기에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만 아무 말도 하기 전에 혁명가들이 시장 저택 앞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리는 미아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저택으로 데려가고 가는 길에 미아에게 잼은 자신의 오빠가 술집에서 만난 남자이며 미아가 혁명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시온은 그가 그들의 마차를 공격했던 집단과 연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더 많은 혁명가들이 파란 모자를 쓰고 저택으로 향하는 것을 보면서 공격할 장소를 선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아가 파란 모자에 대해 묻자 그것이 혁명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게 되고 시온은 군중에 섞이기 위해 파란 모자를 쓰자고 제안합니다. 한 남자가 자신들이 직면한 불의에 대해 파란 모자를 쓴 사람들에게 연설하는 모습이 보이고 군중은 그를 환호합니다. 그는 린을 알아보고 시온과 미아를 혁명의 두 가지 잠재적 걸림돌로 인식합니다. 군중이 그들을 공격하려 하지만 람베르트가 그들을 막고 린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간청합니다. 람베르트는 시온의 진짜 정체를 알면서도 시온과 미아를 저택으로 맞이하고 자신의 왕국으로부터 지지를 얻겠다는 목표를 밝힙니다. 그들은 그의 계획의 복잡성에 대해 논의하며 그가 강력한 보병들을 분산시키고 싶어한다. 시온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인식하고 램버트에 대해 경계하게 되며 미아는 그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다. 우리는 렘노가 광대한 고속도로로 유명하며 그 고속도로의 이동성을 통해 이익을 얻는 군대가 있음을 알게 된다. 시온은 세금 인상이 침략 계획과 연관될 수 있다고 추론하고 그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며 목표를 변경할 생각을 한다. 하지만 미아를 돌아보았을 때 그는 진정된다. 하지만 램버트는 미아를 혁명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그녀를 침묵시켜야 한다고 믿는다. 그는 그녀에게 저택에서 편안하게 지낼 것을 제안하고 그녀는 기쁘게 이를 수락하여 그를 그녀가 유치하고 조종하기 쉬운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시온은 그녀에게 그가 제안한 것을 수락한 것이 순진했다고 말하며 그들이 그녀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해도 말이다. 하지만 미아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샴푸가 아벨이 준 것과 다르다는 사실에 너무 정신이 팔려있고 리는 그것이 말 샴푸였다는 것을 미아에게 말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다음 날 램버트는 보고서를 봤는데 여기에는 아벨 왕자가 이끄는 부대가 요새에 배치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으며 시온은 그 이동의 목표가 아다만트 보병을 고무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아벨에게 실망감을 느끼고 그의 민족을 억압하는 데 참여했기 때문에 미아에게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물어보겠다고 말하며 만약 그의 행동이 대중에게 고통을 초래한다면 아벨을 죽일 수도 있다고 한다. 충돌을 막고 상황을 파악할 계획을 세우면서 미아는 그와 함께 가겠다고 자원한다. 짐이 감옥에 갇힌 백작을 설득하려고 하지만 백작은 그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한편 아벨의 고문은 그에게 반군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라고 촉구하며 시온과 미아가 그를 방문하겠다는 요청을 받기 전에 행동하라고 한다. 아벨은 미아를 보게 되어 기쁘지만 그녀에게 숨겨진 의도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대신 시온에게 그가 자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를 묻는다. 시온은 본래 미아의 경호원으로 오려고 했지만 일어나는 일을 무시할 수 없어 아벨에게 재대결을 도전한다고 말한다. 아벨은 미아 앞에서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아서 즉시 그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부대에게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한다. 미아는 그들을 혼란스럽게 바라본다. 그들은 결투를 준비하고 아벨은 미아가 결투의 증인 역할을 하길 원해서 버나드에게 미아를 지키라고 명령한다. 두 왕자는 정의와 왕권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며 아벨은 왕권이 없으면 더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만약 부패가 있다면 그의 역할은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지만 시온은 그가 자신의 백성을 억압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싸움을 시작하며 주먹을 주고받고 마지막 충돌을 대비한다. 미아는 그들을 막으려 하지만 헛수고에 그친다. 그녀가 절망감을 느끼기 시작할 때 디온이 개입하여 싸움을 멈추고 이는 버나드를 분노하게 만들어 그를 공격한다. 하지만 디온은 그의 무기를 쉽게 베어내고 루드비히가 안나와 함께 도착하여 상황을 통제한다. 미아는 안나를 보고 감정이 벅차오르지만 곧 모든 사람이 그녀가 상황을 해결하고 혁명을 멈추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아벨을 만나는 것이었다. 그녀는 초조하게 부대 앞에 서고 자신을 난처하게 만들며 분위기를 밝게 한다. 그녀는 반군을 공격하지 않고 부대에게 철수하라고 명령한다. 미아는 전생의 기억을 떠올리고 렘노와 선클랜드를 분열시키기 위해 배후에서 누군가가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합니다. 과거를 드러내지 않고 이를 설명하려 애쓰는 동안 버나드는 미아의 의중을 이해하고 요약해주지만 반군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란의 진짜 목적이 도노반 백작을 구출하는 것이라고 밝히자 아벨과 버나드는 그의 체포 사실을 전혀 몰랐기에 놀랍니다. 백작이 어디에 억류되어 있는지 추측하려는 그때 키스와 티안이 상황의 복잡성을 강조하며 소식을 전합니다. 키스가 시온에게 보고하는 동안 아벨과 미아는 서로를 챙기며 미아는 아벨이 자신 말을 듣지 않고 시온과 싸운 것을 나무랍니다. 아벨은 미아가 시온을 호칭 없이 부르는 점을 지적하고 미아는 그것은 작전의 일부였다고 설명하며 아벨이 질투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미아는 어색하게 서로 호칭 없이 부르자고 제안하고 시온이 아벨에게 사과하러 옵니다. 키스는 배후 조종자가 선클랜드 정보기관 내의 불량분자들이라고 설명하고 미아는 이것이 티르문과 렘노 반란이 끝난 후 선클랜드가 항상 호의적으로 여겨진 이유임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갈등을 느끼고 아벨이 시온을 정죄할 권리가 있으므로 그가 무엇을 할지 궁금해한다. 아벨은 시온에게 고개를 들라고 말하며 왕으로서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군대를 사용하는 것이 그의 책임이라고 설명한다. 비록 그는 항상 자신의 신민들을 걱정했지만 그는 미아의 도움으로 이제 갈등을 멈출 방법이 생겼다고 덧붙인다. 미아는 시온이 드디어 실패를 경험했다고 조롱하며 그가 실수를 하면 항상 다른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여전히 그녀의 전생에서 그가 내린 성급한 결정 때문에 조금 짜증이 난 미아는 그를 벌하겠다고 말하며 시온은 즉시 이를 수용한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 앞에 서라고 말하며 안나가 그녀에게 자신의 발차기가 아프지 않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며 강하게 차려고 준비한다. 시온은 그녀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느끼지 않지만 그는 그것이 일부러 그런 것이라고 가정하며
항상 다른 사람이 자신처럼 용서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그는 미아에게 이제 정의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다고 말하며 그녀의 지혜를 칭찬한다. 그러자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본다. 미아는 주제를 바꾸며 도노반 백작의 행방에 대해 묻고 키스는 그가 있을 법한 장소의 지도를 그녀에게 보여준다. 린의 도움으로 그들은 지도에 있는 장소에 도착하고 미아는 자신의 처형을 주도한 남자가 카운트가 잡혀있는 같은 건물에 있다는 것을 알고 불안해하지만 그를 마주할 용기를 찾는다. 잼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끝나자 좌절감을 느끼고 시온이 그들의 도착을 알리며 모두와 함께 건물로 돌진한다. 그들은 반군을 성공적으로 물리쳐 항복을 이끌어낸다. 미아는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안나는 미아의 머리가 거칠어 보인다고 언급하며 나중에 쓸 말리 샴푸를 제공한다. 축하하는 동안 미아는 지하실로 넘어져 샴푸를 쏟고 잼의 앞에 착지한다. 그는 미아를 인질로 잡고 모두가 그를 둘러싸지만 그녀는 탈출할 기회를 찾고 샴푸 위에서 미끄러져 잼의 고환을 가격한다. 잼을 제압하고 주동자들을 잡은 후 미아는 시온에게 그들을 살려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두 사람은 상황의 복잡성을 생각하며 미아의 판단을 기다린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새로 시작할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해 생각하고 이 남자들도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걱정하며 만약 그렇다면 그녀의 모든 노력이 헛되게 될 것이고 다시 주어진 기회 덕분에 지금 즐길 수 있는 삶에 대해 생각한다. 그녀가 사귄 친구들. 그녀는 아벨에게 그들을 살려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아벨은 아버지를 설득해보겠다며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그래서 시온은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묻습니다. 제멋대로 굴고 있는 잼 때문에 그녀는 그들을 모두 라피나에게 넘겨주고 3년 동안 강의를 듣게 하자고 제안합니다. 레무노의 문제가 끝난 후 미아는 티아나와 루드비히에게 수도로 모험을 떠나자고 요청하고 렌, 람베르트, 반란군을 용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고 나서 미아와 다른 이들은 아카데미로 돌아가서 함께 소풍을 즐깁니다. 미아는 드디어 자신의 삶을 즐길 수 있게 되지만 미래는 여전히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싸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비디오는 끝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